지난해 강원FC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양민혁, 그 양민혁이 결국 토트넘을 갔잖아요. 그런 선수가 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의 윤도영도 프리미어리그 구단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관심, 윤도영이 아스톤빌라와 브라이튼 호프 알비온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단순 찌라시는 아닌 게 윤도영의 에이전트로 알려진 김동환 해설위원이 아스톤빌라 구단 앞에서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적어도 두 구단이 윤도영 선수를 리스트업 해놓은 것은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동갑내기이자 청소년 대표팀에서 같이 활약한 양민혁보다 적어도 연령별 대표팀 한정으로는 윤도영이 먼저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갖고 들어가는 플레이 자체에 파괴력이 있고 공간을 없애면 동료와의 연기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드리블 돌파도 가능하지만 팀을 이용한 공격도 가능한 다재다능한 플레이를 대표팀에서 했기 때문이죠. 지난 17세 월드컵에서 팀은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준비한 축구를 고집스럽게 하면서 선수들의 장점이 드러나게 했고 선수들만큼은 주목받을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졌던 것이 이런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평도 있습니다. 우나이 에메리라는 수준이 있는 감독이 있는 아스톤빌라의 관심도 인상 깊지만 브라이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저는 인상이 깊습니다. 브라이튼은 자신들의 시스템으로 영입 리스트를 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단주가 스포츠 도박가이자 포커 플레이어 출신으로서 데이터를 통한 영입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감독을 선임하는 기준도 구단이 하고 싶은 축구와 현실적인 상황을 조합하여 해야 할 축구와 스타일을 확립해서 기준에 맞는 감독을 데리고 옵니다.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첼시로 떠나고 데제르비 감독이 그런 기준을 통해서 왔고 현재 휘르찰러 감독도 장크트 파울리 감독 시절 브라이튼의 축구와 비슷한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미토마 카오로도 비슷한 경우로 브라이튼으로 이적하여 지금까지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잘 성사만 된다면 계획적으로 선수가 성장할 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도영, 양민혁이야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성인 대표팀에도 다녀오고 포인트도 많이 기록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만 윤도영은 K리그를 자주 보시지 않는다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윤도영은 지난 시즌 1골 3도움으로 양민혁보다는 포인트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보면 그렇겠지만 순위만으로도 대전은 강등 싸움을 했고 강원은 우승 경쟁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양민혁은 절대적인 주전급으로 뛰었고 윤도영은 그런 환경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차이도 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도 물론 차이가 있고요. 양민혁은 1옵션이 돌파고 속도감 있게 갖고 들어가서 마무리 짓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윤도영에 비해서이긴 하지만 윤도영에 비해서 첫 번째 선택이 돌파에 집중되어 있고 공을 세워두지 않고 움직여가면서 거기서 리듬을 바꿔가며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윤도영은 오히려 볼을 세워놓고 있는 경우가 많죠. 1차적으로 돌파를 택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돌파력이 떨어지는 윙어는 절대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1차적인 선택을 패스를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특히 동료를 이용하면서 하는 플레이가 가장 양민혁과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두 선수가 양민혁은 오른발, 윤도영은 왼발로 주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양민혁에 가려져서 그렇지 윤도영도 대전의 최연소 데뷔와 득점을 모두 갈아치웠고 분위기와 흐름을 바꾸는데 중요한 플레이어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 활약이 있었으니까 토트넘을 상대로 한 올스타에도 뽑혀 나갈 수 있었겠죠. 문제는 시점입니다. 윤도영이 올 겨울 바로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망주의 겨울 이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즌이 끝난 시점이고 유럽은 시즌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부분 즉시 전력감을 영입하는 겨울 이적 시장의 합류가 안 그래도 어려운 적응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겨울 이적 시장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황선홍 감독도 당장의 이적보다는 아직까지 관심 단계고 대전 구단의 플랜에도 이미 들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적 시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민혁처럼 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여름에 계약하고 이적 발효는 겨울에 될 수 있게 한다면 구단의 관리도 받으면서 시즌을 마무리 짓고 이적하는 형태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여름에 이적해서 팀의 프리시즌부터 동행해서 올라온 몸 상태로 도전을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프리미어리그 워크퍼밋 규정에서 홈그로운 규정을 잘 지킨 구단에 한해서 최대 4명을 조건 관계없이 비자를 내주는 제도가 생기면서 취업비자 부담도 없어졌기 때문에 선수만 생각하면 여름 이적이 제일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대전 하나시티즌도 그때 팀의 상황과 윤도영의 팀 내 입지를 생각해서 얼마든지 이적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전의 유스 출신이고 대전에서 키워 기용한 선수이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대전 하나 시티즌도 프로팀이니까요. 우리는 늘 에이스의 은퇴를 걱정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박지성, 이영표의 은퇴를 걱정했지만 손흥민이 나왔고 손흥민의 은퇴를 걱정하던 시점에 이강인이 나왔습니다. 배준호, 엄지성, 이영준, 김지수 같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고 양민혁이 토트넘에 갔습니다. 윤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살 밑에 수원 삼성의 만 17세 윙어 박승수도 유럽 구단에 관심을 받고 있을 정도로 유망주들이 전에 없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윤도영의 유럽 이적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의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제2의 손흥민이 또 나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해도 되나? 윤도영은 왼발이라서 윤도영은 뭐 제 1.5의 이강인 정도? 나이 차이가 아주 크진 않아요. 이강인이 2001년생이고 윤도영이 2006년생이야. 뭐 5살 차이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 계속 선수들이 유럽 구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예전에는 단적인 거로 얘기를 해보자고 98 월드컵 때 98 때 유럽파가 2명 서정원이랑 이상윤 02년 때 2명 안정환이랑 설기현 06 때는 막 늘어나지 박지성이 있었고 설기현이 있었고 안정환도 그때 유럽에서 뛰고 있었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잖아. 계속 가면서 어느새 이제 우리도 막 엔트리의 절반 정도는 막 유럽에서 뛰는 시대가 왔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유럽에 가는 것만으로도 저 선수 대단한 선수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유럽에 어느 팀에 가냐? 왜 우리 선수는 유럽의 빅클럽으로 못 가냐? 뭐 단적인 예로 그거잖아. 손흥민이 왜 토트넘에 계속 있냐? 우리 손흥민이 우승컵을 드는 걸 봤으면 좋겠다. 이것도 있어. 우린 박지성이 우승컵 드는 걸 봤으니까. 그 일본 사람들도 그거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던 시절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런 거에 따지면은 이제는 막 좋은 팀에 우리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가는 경우가 생기고 혹은 뭐 조금 하부 팀이라도 우리 유망주가 거기서 주축 선수로 활약하는 경우가 생기고 뭐 이제껏 우승컵 한 번도 못 들어본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 가자마자 1년 동안 우승컵을 2개를 든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으로 봐서는 진짜 그래도 좋아지는 시대가 왔고 우리가 직접적인 비교치가 손흥민이고 박지성이고 그래 손흥민이 지금처럼 기량이 무르익기 전에 그러니까 뭐 2010년에서 한 2012년 정도까지로 볼까? 2012년 정도까지 뭐 손흥민이 대표팀에서 주전급으로 활약한 게 한 2013년 정도부터니까 그때부터 보면 그때도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영표, 박지성을 계속 찾았어. 2014년까지도 박지성을 찾았어. 근데 보면은 손흥민 뭐 기성용 대표팀 은퇴할 때도 기성용 같은 패스를 해줄 사람 선수가 누가 있냐? 물론 있을 땐 욕먹었겠지만 막 황인범 안 된다. 결국엔 황인범 지금 제일 잘하고 완전 똑같은 선수가 되지는 않겠지만 좀 좋은 시대인 게 왜냐면 중앙 수비에서 우리 그게 있어. 포지션에 C가 붙는 센트럴이라는 포지션명이 붙는 뭐 센트럴 미드필더, 센터백, 센터 포워드, 그러니까 뭐 스트라이커. 이 포지션은 사실 아시아인들한테 좀 힘든 포지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봐도 원래 토미야스 같은 경우에 아스날의 토미야스 같은 선수 보면은 토미야스 선수는 대표팀에서는 센터백 보는데 팀에 가면 측면 수비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가 중앙을 본다? 유럽에서 그런 걸 좀 인정해주는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근데 시간이 가면서 가운데에 서는 아시아 선수들이 생겨. 뭐 당장 이강인만 봐도 물론 측면에서 나올 때도 있지만 이번 경기도 가운데 이제 메잘라 중앙 미드필더 자리 나오고 뭐 손흥민 걸핏하면 스트라이커로 나오고 조규성 있고 뭐 이한범 선수도 있고 김지수 선수 센터백이지 무엇보다 김민재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거대 백클럽에서 지금 쉬지 못하고 고르고 있지. 그런 시대가 오면서 이제 아시아 선수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다라고 유럽 구단도 판단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올라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 축구인들이 이제 48개 월드컵이니까 48개국이 참가하는 월드컵이니까 월드컵에 가기 더 쉬워졌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만용이라고 생각하는 게 최근 보면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시아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 왜냐면 요번에 후사노프라는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에 갔어. 프리미어리그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있는 그 굉장히 빅클럽이잖아. 이 선수 국적이 어딘 줄 알아? 우즈베키스탄이야. 우즈베키스탄 선수가 영어도 못하는데 프리미어 리그를 갔고 그거를 감독이 픽을 해서 데려갔대. 이제 아시아 축구도 왜 우리 아시안컵 할 때 형 기억나? 요르단이랑 할 때 요르단 10번 선수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그 선수가 프랑스 리그의 그 팀에서는 에이스야. 혼자 막 다 뚫어. 근데 우리는 아직도
요르단 잘하는 나라 아니잖아. 쿠웨이트 잘하는 나라 아니잖아. 근데 그런 나라에서도 이제는 유럽 애들이 직접 가지 않아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트랜스퍼 마케트, 나 일할 때 이거 관련돼서 뭐 이렇게 조사 같은 거 할 때 기록 같은 거 볼 때 트랜스퍼 마케트를 본다거나 혹은 그 상황이 안 되면 내가 저번에 보여줬잖아. 풋몹이라는 어플. 이렇게 앉아서 이 선수가 슈팅을,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로 보이냐면 요새는 앉아서 이 선수가 슈팅을 주로 어디를 때리는지, 어디를 때렸을 때 득점이 몇 개 나왔는지, 이제 골문, 이렇게 바이탈 에어리어가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이 선수가 주로 어느 지역에서 플레이를 했는지 이런 거를 다 볼 수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는데 다른 아시아 선수들이라고 눈에 안 들어오겠냐고. 일본 애들 봐봐. 일본 애들은 지금 벌써 그 디스브루크에 일본 축구협회 유럽 지부가 생겼잖아. 런던에 또 만든다는 거야. 왜냐면 프리미어리그도 이제 많이 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선수들이 능력 좋아서 가잖아. 이제는 협회 차원에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오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좀 오고. 그리고 좋은 것 같아. 예전 같았으면은 예전에 우리 세대들이 축구를 할 때는 뭐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그럼 뭐 국가대야 국가대표. 가장 큰 꿈이 국가대표인데 요새 애들은 다르잖아. 뭐 프리미어리그 가고요, 라리가 가고 싶어, 챔피언스리그 뛰고 싶어요. 뭐 유럽에서 이렇게 활약해서 이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물론 이제 현실에 부딪히면서 프로라도 됐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꿈이 깎여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뭔가 큰 꿈을 꿀 수 있는 선수는 큰 꿈을 꿀 수 있는 시대로 갔다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런 걱정을 놓아줘도 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손흥민 은퇴하면 어떡하냐? 이강인 은퇴하면 어떡하냐? 은퇴하면 어떡하냐? 어떻게 하냐기보다 지성 다음에 누가 재밌을까 했는데 손흥민이 나타났어. 와, 손흥민 다음에 누구지? 그게 더 궁금한 거야 이제는. 이강인도 있고 물론 누구도 있긴 하지만 손흥민만큼 또 뭔가 네임밸류가 큰 선수가 또 나와가지고 기대하는 거지. 이강인도 지금 뭐 그치. 근데 나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 물론 골짜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차이가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손흥민 세대에 유럽에서 활약한 선수들은 대다수 유럽에서 유스 생활을, 그러니까 유럽에서 유스 생활을 하면 얘처럼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경향이 있다? 근데 아니야. 손흥민 특이 케이스야. 손흥민도 원래 그거 알아? 손흥민도 원래 대한축구협회 유망주 유학 프로젝트로 간 거야. 근데 이 애들, 이 10명 정도의 애들을 데리고 간 인솔자가 현지에서 절도를 저질러서 이 관리자가 독일에서 추방당하는 사건이 생겨. 그 선수들이 관리자 없이 1년을 버틴 상황이 생긴 거야. 손흥민도, 그러면 유럽 구단들 입장에서 지금 도둑놈의 새끼랑 같이 왔는데 얘네들 우리가 왜 받아? 그렇게 돌아온 선수들이 대다수고. 근데 손흥민은 자비로 버틴 거란 말이야. 걔네 아버지랑 해서 다시 테스트를 받아서 1년을 버티고 그리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프로계약을 맺고 이렇게 간 케이스인데 그 전에도 되게 많았어. 이용재 선수 같은 경우도 있었고 뭐 되게 많아. 양동현 선수도 그 대한축구협회 유망주 프로젝트고, 그 대한축구협회 유망주 프로젝트가 손흥민 때에서 끝나. 왜냐면 유럽에서 이제 수련을 시켜서 거기서 어느 정도 레벨업을 시켜서 오히려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거기서 데뷔를 시켜갖고 국가대표팀의 전력을 강화시킨 게 목적인데 성공 사례가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유럽 구단에서 딱 거기서 증명받아서 딱 1군에 데뷔해서 1군에서 축구로 활약하는 것까지 이제 올라가는 단계를 바랬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 거야. 손흥민이 독자적인 사례고 실제로 지금도 많아. 지금도 유스 때 온 가족이 가서 유스 레벨을 그 나라에서 뛰지만 프로 레벨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고 K리그에서 뛰었기 때문에 유럽에 못 나간다는 것도 또 어불성설인 게, 그러기에는 배준호 대전 유스지, 엄지성 광주 유스지, 김지수 성남 유스지, 심지어 이영주는 수원 FC 유스도 아니야. 그 준프로 계약을 하려고 수원 FC로 이적을 시켜서 거기서 수원 FC 그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결국 유럽을 갔잖아. 그래서 오히려 진짜 재능들은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폭발할지는 앞으로 그 선수가 어떤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떤 식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난 재밌는데 그 양민혁 같은 경우에도 나는 사실 이 정도로 올해 골을 많이 넣을 줄 몰랐어. 진짜 신기했던 건 그거였거든. 난 개인적으로 이렇게 윙어가 그러니까 볼을 세워놓으면 패스가 기가 막혀야 되고 공을 움직이는 선수들, 그러니까 드리블 돌파를 하려면 이제
공을 멈춰있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는 주의가 있는데, 양민혁이 정확하게 공을 거의 세워놓질 않고 공이 계속 움직이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멈추는 타이밍에 챌린지를 해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뺏어야 되는데 이 선수는 공을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들어갈 타이밍을 못 잡게끔 만드는 거지. 근데 이 선수가 심지어 꺾는 것도 잘하고 때리는 것도 양발로 다 때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양민혁 같은 케이스도 기대해 볼만 하지. 왜냐면 그 선수가 꽁으로 토트넘 핫스퍼에 가는 것도 아닐 거고, 좋은 선수들은 계속 나올 거고, 거기서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결국엔 병역이겠지. 군대를 가야 되니까. 손흥민도 사실은 201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없었으면 결국에는 진짜 상무를 뛰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우린 그런 게 제일 걱정이 되지. 연령대가 사실은 결국에는 민망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파리올림픽을 못 갔잖아. 파리올림픽 연령대가 2002년생 막 이 세대일 거야. 2002년생 세대일 건데, 이 선수들이 파리올림픽에 가서 어찌됐건 병역 혜택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에 한 번 날아갔잖아. 그러면은 배준호, 김지수 이런 선수들도 한 번 날아간 거야. 그럼 이 선수들은 무조건 다음 아시안게임에 대한 방법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에 가기 시작한 것도 가장 큰 이유가 2002 월드컵 때 병역 특례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비약적으로 높아진 사례가 2014년부터 또 아시안게임 3연패를 하면서 한국에 돌아와야만 했던 선수들이 다시 유럽에 나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했고, 뭐 엄지성 같은 선수들, 엄지성은 병역 혜택 못 받았고, 뭐 배준호나 이런 선수들 보면은 다음 아시안게임 때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다행인 건 예전에 선수들이 유럽에서 뛸 때는 병역에 대한 인식이 좀, 왜냐면 보통은 모병제인 국가가 좀 있고 징병제인 국가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잖아.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그러니까 제주 SKFC에서 뛰는 정훈 같은 경우에도 크로아티아에서 프로 생활이 좀 만개가 된 케이스인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귀화시켜 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적을 버리면 너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중 국적이 되는 줄 알고 있는 국가들도 많았을 때고, 근데 지금은 손흥민이 어찌됐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너무 잘했는데 이 선수가 한국에 돌아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아, 이 나라는 징병제구나,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왜 정우 형도 요번에, 그러니까 프라이부르크에서 슈투트가르트 갈 때 옵션이 있었대잖아. 지금은 다른 팀에 가 있지만, 유니온 베를린에 있지만 옵션이 있었대잖아. 이 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서 병역 특례를 받으면 뭐 플러스 10억, 이 정도의 10억을 더 지불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이해도가 있는 거지. 이해도가 있으니까. 그래도 손흥민 같은 선수, 재밌는 선수,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 마음을 좀 두근거리게 할 수 있는 에이스 같은 선수, 그런 선수들은 익숙해져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나와왔고, 우리가 최용수한테 그렇게 열광하다가 2002년에 최용수를 그렇게 욕할지 누구도 몰랐을 거야. 우리가 박지성을 그렇게 찾다가 박지성이 없을 때 와, 이제 한국 축구는 끝났다, 물론 암흑기는 있었지. 우리가 기성용을 다시 찾게 될 줄 몰랐고, 그런 것들이 있듯이 형태는 다르지만 다양한 형태의 에이스들이 다시 나올 거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선수들이 나와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좋은 선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원 삼성의 팬이잖아. 변성환 감독이 오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짜리를 띠키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 그 5분, 10분, 그러니까 선발로 10분, 15분 띠키고 뺄라 하나? 아니, 그 전반전에 다 띠키더라고. 그래서 감독이 미쳤구나. 너무 어린 선수. 근데 얘가 들어가서 그 성인 프로 선수들을 다 제끼는 거야. 포항이랑, 그러니까 FA컵에서, 그러니까 코리아컵에서 1부 리그 포항이랑 붙을 때 얘가 골을 넣었어.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옛날에 그런 거와 다르구나. 인식이 다르고, 우리나라도 선수들이 내가 고등학교 리그를 뛰지만 프로 가서도 나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이제 자신감이 있는 시대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열리게 하고 더 다양한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 난 올해 박승수를 엄청 기대하고 있어. 공 갖고 가는 게 달라.